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었는지 경찰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인접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인천경찰청이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직접 수사 의뢰한 겁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새나갔는지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사 단계인데 이 씨의 혐의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됐고 경찰은 이 씨 측의 비공개 조사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소환 조사 여부 등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수사 또는 내사한 1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여실장 A씨 등 4명은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숨진 이 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이며 가수 지드래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황 씨는 과잉 수사라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서를 각하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3차례 소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전 조사들에서 출석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체돼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 측은 즉각 반발하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에 따라 소속팀 복귀가 불가해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에 불응한 적이 없고 적극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배려를 받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출국 금지하는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고 해외에서 뛰는 사람이니까 예외적으로 나갔던 거죠, 오히려. 기피 신청서가 제출됐을 때는 접수가 가능한 건지 적법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신청서를 통과시킬지 결정합니다. 만일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고 거절하면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전히 황 씨는 상대 여성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 씨는 불법 촬영 외에도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 등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주병을 든 채 경찰차를 가로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수현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동물 보호 운동을 보장하고 있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폭력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와 동물권단체인 케어가 시위를 하다 마주쳤습니다. 양 단체의 충돌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려던 경찰차를 막아섰습니다. 봉투로 여러 차례 감싼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는데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손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전 대표는 춘천경찰서를 찾아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과 내부의 전화번호부를 찢은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케어 전 대표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체포 당시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이 다친 것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직자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모인 30여 명의 케어 회원들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맥락과 배경, 이제 그런 걸 단순하게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판결에서 자의적인 선이거든요. 케어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축협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마구 때리고 사표까지 강요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조합장 결국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주병을 들어 남성을 위협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A씨. 노조에 가입했다며 주먹질과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마구 때립니다. 식당 이곳저곳을 오가며 막무가내로 폭행과 막말을 퍼붓습니다. 네가 삽이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둔다니까 삽써 그리고 서 잘 키우세요.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고용노동부는 축협에 대해 석 달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조합장의 횡포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활동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남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고소장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A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조합장은 피해자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A 조합장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